전쟁 중 남편은 뉴멕시코주 모하비 사막 부근 육군 훈련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지내고 싶어서 저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몹시 싫었어요. 정말 끔찍했지요. 제 인생에서 그토록 비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하라고 하면 저 혼자 덩그러니 판잣집에 남아 있었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웠습니다. 선인장 그늘 아래의 온도조차 섭씨 50도를 넘어설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이웃이라고는 멕시코인들과 인디언들 뿐인데 이들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또 어찌나 거세게 몰아치던지 음식이든 공기든 죄다 모래투성이었어요. 여기도 모래, 저기도 모래였지요. 이 비참한 기분으로 풀이 죽어 있던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1분도 견딜 수 없다고 썼습니다. 감옥보다 못하다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단 2줄만 적은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2문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다. 답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이웃과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공예와 도자기에 관심을 보이자 관광객들에게도 팔지 않던 애장품을 제게 선물로 주었거든요. 저는 아름다운 식물인 선인장, 유카, 조슈아 트리를 공부했습니다. 프레리 도구에 대해 배우고 사막의 석양을 지켜보고 수백만 년 전에는 사막이 바다 밑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조개 껍데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토록 놀랍게 바꾼 것일까요? 모하비 사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자 비참한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흥겨운 모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이 참 놀랍고도 흥미로웠습니다. 흥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델마 톰슨은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이미 깨우친 진리를 스스로 터득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해리 에머슨 포스딕 목사는 20세기에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했다.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라 승리감이다. 즉, 행복은 성취감, 성공감,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다는 승리감에서 온다. 한 번은 플로리다의 농부를 만난 적이 있다.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든 행복한 사람이었다. 처음 농장을 마련했을 때 그는 몹시 실망했다. 땅이 척박해서 과일도 재배할 수 없었고 돼지를 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졸참나무와 방울뱀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랐다. 부채를 자산으로 바꿀 방법이었다. 놀랍게도 해법은 방울뱀에 있었다. 방울뱀 고기를 통조림에 담아 팔기 시작한 것이다. 몇 해 전 그를 만나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방울뱀 농장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한 해 동안 2만 명에 달했다. 사업도 번창했다. 이 방울뱀의 독리에서 나오는 독은 해독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보냈으며 방울뱀 가죽은 여성용 구두와 가방의 재료로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었다. 이 방울뱀 고기 통조림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었다. 그곳에서 산 엽서를 들고 마을 우체국에 가보니 그 지역의 지명이 플로리다주 방울뱀 마을로 바뀌어 있었다.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든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다. 나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이처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신의 맞선 12인의 저자 윌리엄 볼리도 라일 같은 신의 맞선 12인의 저자 윌리엄 볼리도 라일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이득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진정 중요한 일은 손실을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가 열차석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뒤에 한 말이다. 이 두 다리를 잃고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이 있다. 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벤 포트슨을 만났다. 엘리베이터에 발을 내디딜 때
한쪽 구석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였다. 두 다리가 없는 그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내리층이 되자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자신이 내릴 수 있게 조금 비켜주시겠냐고 물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미소가 가득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이 유쾌한 장애인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여기저기 수소문에 그를 찾은 다음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다. 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92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콩밭에서 쓸 지지대를 구하러 갔습니다. 히코리 나무에 가지를 베어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커브길을 가는 순간 나뭇가지 하나가 차 밑으로 떨어지더니 이 방향조정 장치를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진했고 저는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 일로 척추를 다치고 다리가 마비되었죠. 그때 제 나이가 24이었는데 이후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24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평생 휠체어 신사라니. 나는 어떻게 그처럼 의연한 자세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냐고 물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렸다. 운명을 저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비뚤어져 봐야 고통스러기만 할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사고를 끔찍한 불행이라 여기느냐고 묻자 그는 조금의 뜸도 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충격과 분노를 극복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문학 작품에 흥미와 애정을 갖게 되었고 지난 14년 동안 1,40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이 책들은 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으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었다. 좋은 음악도 듣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지겹게 여기던 교향곡을 들으며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생각할 시간이 생긴 것이다.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히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공공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강연을 다니게 되었다.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졌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벤 포트스는 지금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으로 일한다. 지난 35년간 뉴욕에서 성인들을 교육하면서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을 커다란 핸디캡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그런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친구들이 얼마씩 거둔 돈으로 관을 사서 장례식을 치를 정도였다. 이후 어머니는 우산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에서 밤 11시까지 싸기를 일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녀는 교회의 한 모임이 무대에 올렸던 아마추어 연극에 출연했다. 연기에 흥미를 느낀 소녀는 대중연설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정치에 입문했으며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뉴욕 주의원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처럼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입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기 위해 길고도 복잡한 법안을 열심히 검토했지만 그에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한 번도 숲에 가본 적이 없던 그가 숲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고민도 많이 했다. 은행 계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던 그가 은행위원회 위원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태산이었다. 너무도 낙담했던 그는 주의원을 그만두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자신이 실패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워서 그러지도 못했다.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해서 무지라는 레몬을 지식이라는 레모네이드로 바꾸어 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결심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역 정치인에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뉴욕타임스가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민
이라고 평가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바로 엘 스미스다. 10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독학으로 정치를 공부한 결과 그는 뉴욕 주정부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 그 누구도 뉴욕 주지사를 4번이나 연임한 그의 기록을 깨지 못했다. 1928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 명문대 6곳이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이다. 엘 스미스는 자신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하루 16시간씩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체는 초인을 어려움을 견딜 뿐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성공 비결이 애초에 가진 핸디캡이었음을 확신한다.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더욱 노력한 결과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우리의 약점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돕는다. 그 말이 맞다. 밀턴이 앞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처럼 뛰어난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베토벤이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았기에 빛나는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을까. 차이콥스키가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좌절하고 자살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교향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그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불멸의 작품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심하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 예기치 않게 자신을 도와주었고 고백한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이다. 이 다윈이 영국에서 태어나던 날 미국 켄터키주 숲속 오두막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역시 자신의 약점 덕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에이브라임 링컨이다. 만약 링컨이 귀족 가문에서 자라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게티즈버그 연설의 빛나는 구절이나 대통령 재선 취임 연설에서 들려준 아름답고 고귀한 표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다와 같은 문장은 신성한 시요, 세상 어떤 통치자의 입에서 나온 것보다 뛰어난 메시지라고 할 만하다. 이 포스틴 목사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북유럽 속담이다. 안락하고 즐겁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선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편한 자리에 있더라도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혹은 무관심하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떠맡은 사람들이 명성과 행복을 얻었다. 이처럼 북풍은 계속해서 바이킹을 만들고 있다. 어쩌면 너무나 낙심해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노력할 때 얻는 것은 있어도 잃을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 성공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 애통해야 할 시간도 그런 마음도 갖지 않게 된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올레불이 겪은 일이다. 파리에서 공연을 하는 도중 바이올린의 A현이 갑자기 끊어졌다. 하지만 그는 남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쳤다. 해리 에merson 포스딕은 말했다. A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것은 그냥 인생이 아니다. 성공한 인생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윌리엄 볼리도 라일의 말을
등판에 새겨 미국의 모든 학교에 영원히 걸어두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이득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진정 중요한 일은 손실을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